네, 전략에 대해서 파헤쳐보는 스페셜 원 시간입니다. 오늘도 토마토 투자클럽의 김민준 전문가님 웹캠으로 연결합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김민준입니다. 네, 오늘 코스피 기준으로 봤을 때도 여전히 좀 보합권 정도에서 계속 횡보하는 모습들이 나타나는 것 같은데요. 오늘의 시장은 어떻게 봐야 될지 한 줄평 전해주세요. 네, 오늘 역시나 경고 차원에서 피로도 노출 한번 쉬어주면 좋겠는데 이렇게 적었습니다. 쉴 때도 좀 확 쉬어줘야 그 다음에 상승 동력을 얻을 수가 있을 텐데 어쩐지 쉬어가는 모습도 좀 지지부진한 것 같습니다. 시장에 대한 해석들 함께 알려주세요. 네, 계속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 증시 비관론자들이 그렇게 각광은 못 받습니다만은 저는 비관론자는 아니고 시청자분들한테 계속 말씀드려요. 지금 여러분들의 계좌가 운용 리스크가 없는 상태인지 점검을 좀 해보시고, 저 또한 성장주 베팅이 상당히 많고 지난주로 개인적인 겁니다만은 매수세는 다 끝냈습니다. 저도 좀 기다리고 있죠. 근데 여러분들 계좌에 해지 전략을 구사할 수 있는 리스크온이 조금 상쇄될 수 있는 형태로 구성이 되어 있느냐는 반문을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주도주로 많이 편제를 하십시오. 성장주로. 대신 꼭 해지 전략이 있어야 될 것 같고, 저도 오늘 아침에도 나오면서 증시는 보이는 대로 받아들이자, 일단 이렇게 계속 다짐하고 나오는데, 머릿속에 그 대외 변수나 매크로 변수가 떠나질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매수세는 끝냈고, 사실은 불도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그런데 저는 투자 기간을 좀 더 길게 잡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핵심은 글로벌 시장의 시황이나 국내 시장 시향도 중요하겠습니다만은 탑 전략이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늘 다가오는 매크로 변수나 대외 변수에 틀릴 수 있음을 상정하고, 단지 그런 부분에 대한 시나리오를 작성해 놓지 않으면 목표나 방향성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분명히 생각을 좀 해봐야 될 그런 논제지 않나 생각을 하고, 미국 증시 나스닥 차트 모습 보시겠습니다. 아직도 고공의 행진이죠. 이 부분을 보고 나서 선물 차트 모습이긴 한데 조정이다. 이런 부분은 있을 수 없습니다. 단지 이제 과연 증시를 계속적으로 이끌 만한 상승 동력이 남아 있느냐. 물론 AI 반도체가 지금 모멘텀과 수요 초과 현상과 그리고 과열 분위기가 계속 불어오고 있습니다만은 좀 불안하죠. 그리고 이제 6월에 패드워치에서 나오는 금리 인하에 대한 것들이 사실은 좀 요 며칠 70% 밑으로 계속 밑돌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정말 해봐야 된다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연준에서 이번에 금리 인하 3번을 재확인시켜준 부분은 있었습니다. 아직도 아쉬운 측면이, 지난번에 저희가 이제 그 대외 변수에 따른 시나리오 작성을 했고, 저는 사실 시청자분들이 아시겠지만 조금 더 매파적인데 확률을 뒀었습니다. 증시를 뽑아 올리면 수익이 더 줄어들 것 같다. 한번 눌러주고 가면 더 수익이 크게 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어쨌든 매수는 지수를 좀 생각하지 않고 잡아냈습니다. 지난주에 다 이제 분할 매수를 조금 다 진행을 했는데, 결국은 오늘 체감 지수를 좀 보게 되면 코스피 지수로 좀 넘어가 보시죠. 오늘 양대 지수가 중요할 것 같은데, 오늘 사실 보합권이죠. 2757선 오르락 내리락 합니다. 그리고 대형주 위주의 수급만 들어와요. 하이닉스 주주분들 축하드릴 일이고, 삼성전자도 8만전자 어제 좀 찍고 등락 과정인데, 중소형 종목단으로 정말 낙수 효과가 크게 내려오고 있느냐, 그렇게 느껴지진 않습니다. 오늘 반도체 몇몇 종목들이 좀 각오는 있는데 사실은 좀 이슈 플레이라고 보여지고 있고, 본업에 대한 내용은 좀 아닌 것 같고, 단지 또 장비단에서 소재 부품단으로 좀 넘어가는 과정은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불안감을 계속 갖고 있다는 것은 증시 계좌에 뭔가 해치 전략이 들어가야 됨을 시사하는 것 같고, 지금은 그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오늘 증시 자체가 좀 움직인 걸 보면 사실은 건설 기계라든지 게임이라든지 3월 초반부터 피부 미용이라든지 또 전력 소비라든지 주도주가 좀 갈 때는 힘을 못 썼던 부분들이 주도주가 좀 지지부진할 때 사실은 스멀스멀 좀 올라오는 모습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들은 꼭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고, 핵심은 뭐냐? 그러면 이제 증시를 지난주까지 분할 매수를 했던, 아니면 또 총선 이후에 이렇게 한 번 더 분할 매수를 해야 되겠다 생각하신 분들이 있을 텐데, 내가 지금 수익 매매를 하든
기간 매매를 하든 언제까지 이 기간을 매매 접근할 것이냐, 내지는 투자 접근할 것이냐, 내 투자 종목은 2차 전지냐 반도체냐, 요 부분을 정하셔야 될 것 같고, 저도 반도체 부분에서 투자를 해가는 종목은 대거 수익 실현을 했습니다만 또 반도체 종목들을 잡았고 2차 전지도 투자를 해가고 있는 쪽인데, 이 부분이 명확해야 될 것 같다. 이게 핵심일 것 같고요. 지금 주도주가 이제 반도체, 2차 전지, 제약바이오, 오늘 뭐 제약바이오 종목들 고점에서 계속 차익 실현 나오는데, 주도권에서 형성됐던 거에서 한 지금 3일 전부터 낙수 효과 초입으로 좀 가고 있었죠. 시청자분들하고도 그 이야기를 했지만, 관심주로 오늘 부강약품을 드리기도 했고, 종목을 조금만 더 먼저 보겠습니다. 오늘 이런 종목들 슈팅 치고 차익 실현 쭉 내려와 버리거든요. 오늘 갭 상승으로 띄웠죠. 띄우고 8,200원까지. 그러면 뭐 이 기업이 나쁘다 이런 것보다도 지수가 고점이다 보니 치고 빠져야 되겠다, 이런 투심도 분명히 좀 보여지거든요.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고 그분들은 이제 단기로 치고 빠지겠다 뭐 이런 전략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은 4월까지 조금 매집을 해서 가격 경쟁력 있는 종목을 잡아서 차익 실현을 할 건지, 아니면 5월까지 볼 건지, 이 부분은 명확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관해서 시청자분들한테 오늘 또 한 번 더 강조를 드리고, 리스크 관리를 하시든지 성장주가 좀 눌렀을 때 해치 전략을 구사하시든지, 이 부분은 명확해야 될 것 같아요. 이도 저도 아니다, 나는 리스크 관리도 안 하고 추가 매수 여력도 없고 시간 투자, 기간 투자도 아니겠다, 이건 정말 아닌 것 같습니다. 조금 더 증시가 조정 구간으로 가더라도 시간 투자를 한다든지, 내지는 나는 추가 매수 때 과감하게 진입하겠다든지, 이 부분이 핵심인 것 같고요. 역시나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사실은 갭으로 떴기 때문에 1차 지지 라인이 2700선인데 사실은 여기도 좀 올드합니다. 왜냐하면 21선 눌림목 반등, 일단 지수를 먼저 초입부에 다 봤을 때 당연한 거기 때문에 사실 이 부분도 좀 올드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조금 더 시장에 보는 것보다 이 시간 시청자분들은 2650선까지는 어떤 형태로든 눌렀을 때 적극 매수로 들어가든 시간 투자를 좀 더 하자까지 정리를 해드리고, 늘 말씀드립니다만은 주도주를 버리시면 안 돼요. 주가가 좀 밀렸다고 뭐 2, 3주 밀렸다고 주도주를 버리면 안 되고, 주도주를 보유하면서 해치 전략, 이 부분이 핵심이다까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요즘 증시는 흘러가는 대로 같이 떠가지 마시고요. 방향성을 확실하게 좀 정하셔가지고 실제로 좀 물결을 헤쳐가면서 가셔야 될 것 같은데요. 주도주 위주와 이 소외주로 편성을 하시든지, 혹은 리스크 관리를 해가면서 하든지, 여러 가지 방향 가운데 한 가지를 택하셔서 밀고 나가는 전략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전문가님, 그러면 오늘은 세 가지 섹터 어디에서 해석 들어볼까요? 네, 오늘은 반도체, 자동차, 소외주 이렇게 뽑았습니다. 네, 주도주들을 포함해서 소외주 전략까지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네, 역시나 전문가님 하면 반도체죠. 오늘 반도체 한 줄 평은 어떻게 들어볼까요? 네, 지금 반도체가 난이도가 최상급이 된 것 같습니다. 오전에도 좀 말씀을 드렸지만, 내가 반도체 공략을 어디를 하고 있는지 위치적으로 그 부분은 명확해야 될 것 같고요. 지금 뭐 미세 회로나 선단 공정 뭐 다 좋습니다. HBM 하시는 분들, HBM에서 파생 요소 하시는 분들, 뭐 TSV 공정, 그리고 하이브리 본딩 뭐 등등, 뭐 CMP, 세정 정말 많습니다. 오늘 또 증착 종목 중에서 유진이 조금 떴고요. 다 좋은데 지금 어찌됐건 그 SK하이닉스가 계속 신고가 행진이란 말이죠. 수급을 여기서 빨아들이고 있는 것 또한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하이닉스가 버블이냐 과열이냐? 사실 버블은 아니죠. 과열에 좀 가까운 부분인데 지금 조정이 없습니다. 지난번에 15만 5천 원까지 조정이 있었는데 14만 원대 아마 딱 기다리고 계셨던 분들 계실 텐데, 지금은 사실은 다시 한번 이제 15만 5천 원이 지지대가 좀 될 것 같은데, 결국은 하이닉스가 계속 뽑아 올린다는 건 지수가 동반 상승을 해야 되는데, 아무래도 환율 오늘 안 봤는데 환율이 조금 높기 때문에 지수가 부담감을 느끼는 것 같아요. 우리 실시간 환율 한번 좀 보시죠. 중요한 부분이니까. 오늘 환율이 1346원입니다. 계속 그 말씀을 좀 드렸지만 그 환율 지수는 정말 중요하거든요. 지금 1346원이라는 것은 박스권 중단으로 들어오진 못했죠. 상하단 폭이 사실은 뭐 1310원에서 뭐 1220,
1290원 요때인데 위에서 좀 놀다 보니까 부담스럽긴 해요. 그리고 오늘 환율도 사실은 하이닉스나 삼성전자가 어느 정도 좀 상세를 해주는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11시 20분부터 지금 12시 20분이죠. 아주 가파르게 지금 차트가 올라갔지 않습니까? 이렇게 되면 오늘 투자 종합 상황을 안 열어봐도 답은 나와 있죠. 그러니까 현물 수급 유입이 되는 것이 하이닉스나 삼성전자 쪽인 것 같고 계속적으로 선물로 지금 매수세를 유입시키면서 지수를 뽑아 올리거든요. 이 부분은 사실은 머릿속에서 계속 떠나질 않습니다. 언젠가 이 선물 매도세와 매크로 변수가 출hiện 때 한 방 얻어맞겠구나 이런 생각은 갖고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저는 정리는 끝났습니다. 이 부분이 중요할 것 같고 그러면 사실은 하이닉스는 지금 보유자 영역이 맞는 것 같고 어제 이제 19만 5천 원 드리긴 했는데 오늘 제가 말씀드리지만 제가 생각했던 올해 하이닉스 목표가는 이미 초과입니다. 아무래도 기어코 20만 원 저항 매물대까지 한번 가보겠다는 의지인데 이제 대장 주격은 이렇게 형성이 돼 있어서 상관은 없어요. 삼성전자 지금 차트 모습인데 삼성전자는 상대적으로 조금 여력이 있죠. 삼성전자도 근데 일주일 동안에 지금 거의 10%를 뽑아 올렸기 때문에 조정을 한번 주는 것도 나쁘지 않는 쪽이죠. 그 다음에 이제 낙수 효과인데 낙수 효과가 지금 흘러가는 과정을 좀 보게 되면 장비 종목들도 오늘 계속 돌아는 갑니다. 근데 이제 고스트 트레이드인 것 같고 오늘 한미반도체 이런 종목들 또 가거든요. 근데 지금 여기서 뭔가 트레이딩 관점으로 일봉상 쪽에서 해본다? 답은 안 나오는 것 같고, 이제 스캘퍼나 분봉 초단타는 이제, 어느 정도 완성도가 있으신 분들은 가능할 것 같은데, 지금 이게 30분 봉 모습인데, 사실은 초단타 흔적들이 좀 보입니다. 네. 이거는 5분 봉 모습이고요. 지금 오늘 3월 27일 9시 장 초반에 9시 20분에도 이 모습이 좀 보이거든요. 쉽게 오늘도 빠지진 않을 모습인데 어찌됐건 그런 구도는 HBM이 잡고 있고 고스트레이드 영역. 우리가 이제 생각하는 건 후발 주자 쪽인데 오늘 일단 증착 장비 중에 대중공개 자료죠. 유진테크가 좀 반응은 했어요. 오늘 주성은 쉽니다. 그러니까 수급세가 현물 유입이 안 되니까 쉬는 종목이 있는데 나 바닥권에서 좀 잡았다. 답답하신 분들 계실 거예요. 그런데 이제 지금 글로벌 어떤 반도체 시장을 봤을 때 디램도 올라오고 낸드도 올라오고 있고 정통 반도체 쪽 AI 반도체 어떤 생태계가 계속 변화되고 있고 수요 초과 측면이기 때문에 불안하실 건 없어요. 단지 이제 일정 부분 하이닉스나 삼성전자가 밀리면서 조정 구간으로 갔을 때 내가 어떤 대응을 할 것이냐는 시사하는 바가 분명히 있고요. 그리고 이제 실적 시즌이 다가옵니다. 이 부분도 좀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요즘에 스멀스멀 부품 종목들이 조금씩 반응해요. 네, 이 종목은 이제 TCK인데 사실은 9만 5천 원부터 후발주자 공략하신 분들은 11만 5천 원까지 찍었으니까 오늘도 나쁘지 않고 사실은 선택은 잘 하신 거죠. 처음에 먼저 코미코가 먼저 갔던 것 같고 비슷한 시기에 올라오긴 왔습니다만은 최근에 원익 QNC도 스멀스멀 조금 반응하는 것 같고 그리고 오늘 장비 종목들 안에서 보게 되면 이제 본딩 장비가 대세긴 한데 엎치락 뒤치락 합니다. 근데 본업으로 간 건 아닌 것 같고요. 오늘 HPSP 모습인데 이제 수소 어닐링 장비입니다. 영업이익률이 워낙 좋고 TSMC 향이라고 좀 보시면 될 텐데 오늘 이제 HBM 관련해서 예스티가 불을 뿜거든요. 상한가 기필코 진입하려는 모습인데 이게 지금 오늘 확인해 보니까 기업 설명회 개최가 있습니다. 대상이 지금 홍콩, 싱가포르 외국 기관 투자자고 이 기업 설명회 때 어떤 내용이 지금 나왔는지 확인은 안 되는데 사실은 조금 이 종목이 시끌벅적했거든요. 소송권도 좀 있었고 제가 간단하게 정리해드리면 HPSP하고 내부 챔버하고 외부 첨버입니다. 내부 첨버하고 외부 첨버를 아실 필요는 없고 그 도어 부분에 관한 부분도 사실은 특허 청구 범위가 있었었거든요. 총 5가지인데 회전 체결링까지 여기에 좀 긍정적인 이야기가 나온 게 아닌가 이렇게 좀 생각이 판단되고 있고요. 사실은 가지신 보유자분 영역이지 이거는 좀 따라가서는 안 될 것 같고 ST 같은 경우는 사실 HPSP하고 좀 상황이 틀린 게 그렇게 실적 기반이 도드라지게 받침이 되는 종목은 아니다. 그러면 오늘 반도체 파트들도 물론 증착 과정이나 부품 쪽으로 올라오는 것도 있지만 뉴스에 강하게 반응하는 모습도 분명히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는 이렇게 좀 판단합니다. 매매 영역은 확실히 HBM 쪽이나 CMP 쪽이 맞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후발주자 쪽을 고르실 분들은
정통 D램이나 낸드 수요 회복, 이런 부분은 이제 모바일 수요를 조금씩 체크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특히 뭐 이제 유진테크 오늘 좀 가는데, 유진테크는3.D, 3D 이 낸드 부분에 관해서도 기술력이 괜찮습니다. LPCVD만 볼 것은 아니고 ALD나 이런 부분까지 좀 넓혀보시고, 그 다음에 오늘 뭐 사실은 하나마이크론 이야기는 별로 안 하고 싶은데, 하나마이크론 좀 움직였거든요. 근데 하나마이크론은 모멘텀을 좀 탔다고 보시면 됩니다. 하나마이크론은 사실 패키징 종목인데 그렇게 지금 시세가 도드라지지 못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HBM하고 직접적인 연관 요소가 없었는데, 하나마이크론 이제 HBM 패키징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면서 오늘 호발주자 중에서 모멘텀 부분이 이동평균선 이제 그 241전 언저리까지 좀 눌러주면서 한번 뽑아 올린 건데, 상단은 좀 막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지수를 좀 염두해 두셔야 되는 부분이다까지 정리를 해드리고, 지금 반도체는 명확합니다. 주도고는 틀림없으나 일정 부분 조정 갔을 때 추매 여력 내지는 시간 투자까지 분명히 잡고 진행을 해야 된다까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네, 역시나 까다로운 반도체입니다. 이 접근하시려면 분명히 분석이 좀 하실 것 같은데요. 후발주자 가운데서도 선정이 좀 필요하겠고요. 실적이나 모멘텀도 넓게 고려하시고, 또 후발주자 쪽에서는 넓게 보시면서 기존 반도체 업황까지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두 번째로는 말씀 주셨던 자동차에 대한 한 줄 평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전문가님. 네, 불어오는 자율주행 모멘텀 이렇게 적었습니다. 네, 오늘 자율주행 종목들이 좀 잘 갑니다. 간밤 테슬라 이야기도 좀 있었던 것 같은데요. 자동차 섹터 어떻게 볼까요? 네, 여기 분야는 뭐 정말 관심이 많고, 아무래도 이제 뭐 밸류 프로그램이라든지 현대 기아 이제 투자해 가시는 분들 아니시라면 뭐 특히 자율주행 쪽에선 다 노리고 계실 거예요. 저도 좀 노리고 있는데 이렇게 정리해 드렸죠. 앨런 머스크의 입이 좀 필요하다. 오늘 사실은 뭐 언론 플레이가 좀 있었고, 테슬라에서 이제 FSD 이 자율주행 1개월 무료 제공하겠다. 사실은 FSD에 대한 어떤 지금 진행 상황들을 좀 밝혀주면 좋을 것 같아요. 모멘텀이니까. 지금 테슬라 주가가 사실은 160불, 170불 조금 바닥권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뭐 V11에 관해서 내부 공개를 했기 때문에 밝혀주면 좋을 것 같은데, 그래도 이렇게 1개월 무료 제공 계획을 밝힌다는 것은 분명히 수요 측면이나 자기들이 계산기를 두들겼을 때 가능할 것 같다는 판단을 세운 것 같아요. 그러면서 오늘 자율주행 종목들이 이제 바닥에 있으니까 강하게 조금씩 이제 뭐 리바운드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오토웨버는 뭐 사실은 뭐 뉴스를 통해서 아시겠지만 대장주격이긴 한데요. 좀 CEO 문제가 좀 있었고, 그거는 뭐 각자 확인해 보시고, 오늘 중소형 종목들이 이 모바일 어플라이언스가 장중에 상당히 좀 올랐다가 16%까지 지금 뭐 윗꼬리가 좀 달렸는데, 결국은 이제 모멘텀 연속성이 좀 필요하겠죠. 우리가 자율주행 종목들을 실적으로 볼 건 아니니까. 온디바이스 AI에 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지금 두 가지 부분이 최대한 것 같습니다. 어찌됐건 체면 구겼던 애플 쪽에서 온디바이스 AI 플러스 구글의 제미나이 생성형 클라우드 결합 요소로 혁신을 좀 깨야겠다. 그러면 애플 관련된 온디바이스 AI 하반기, 그리고 어쨌든 클라우드형이나 생성형을 제외하게 되면 온디바이스 AI의 큰 축이 자율주행이 분명히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분명히 다들 관심 있게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단지 들어갈 때 저도 이 시간에 MC넥시를 좀 추천 들어봤는데, 쌍바닥권에서 다시 조금 반등은 나오는데 신통치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들어갈 때 라이다냐 카메라냐 카메라 융복합이냐, 이 스마트 레이더 시스템이 이제 카메라 융복합 쪽인데, 이 부분은 정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이제 의사결정을 통해서 나는 라이다 쪽으로 좀 가겠다, 나는 뭐 카메라 쪽으로 좀 가겠다, 이 부분은 먼저 선결정 요소가 필요할 것 같고, 그리고 조금 더 투자 관점으로 본다면 사실은 지금 자율주행 관련된 종목들 안에서, 자동차 파트 안에서 메리트는 있어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후발 섹터 반등 트리거임은 분명히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자동차 파트 안에서도 이런 전고체 뭐 현대차 개발 내용이라든지 계속적으로 뉴스플로우가 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밸류 프로그램만 보시지 말고 바닥권에 있는 이 전기차라든지 자율주행 종목들은 좀 유심히 관찰이 좀 필요하지 않겠나. 저는 지금으로서는 관심 있게 좀 보셔야 될 것 같은 종목은 스마트 레이더 시스템 좀 말씀드리고요.
오토에버 같은 경우도 가격이 조금 더 미끄러져 내려온다면 위치적으로는 괜찮습니다. 단지 이제 모멘텀이 어느 정도까지 불 것이냐는 조금 더 뉴스플로우를 체크하시면서 가시는 게 좋다까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자율주행 섹터들도 관심권에 두시면서 함께 전략 짜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마지막으로 소외주에 대한 설명 들어보겠습니다. 어느 쪽이 소외주일지 오늘의 또 한 줄 평도 알려주세요. 네, 주도주 조정은 소외주 기회, 해지 전략은 필수 이렇게 적었습니다. 네, 저희가 스페셜 원 시간에 늘 주도주 플러스 약간의 소외주를 통해서 해지 전략을 구사해보자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주셨는데요. 오늘자 확실히 좀 도움이 될 것 같은 그런 이 전략이었습니다. 소외주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짜볼까요, 전문가님? 네, 이거는 사실은 고수분들한테 조금 더 도움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 이 부분을 고수분들이 더 잘 못합니다. 왜냐하면 머릿속에 일단 자리 잡고 있는 게 주도주 형성군과 이제 성장주에 대한 것들이 딱 자리를 잡고 있기 때문에 사실 손이 잘 나가지 않죠. 이 표현이 가장 정확한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그 해지 전략을 할 때는 비중을 헤비하게 하시면 안 됩니다. 뭐 5%, 10% 정도가 마지노선인 것 같고, 즉 주도주로 이제 편제를 많이 해 놓으시는데, 어떤 형태로든 조금 지수가 밀렸을 때 성장주 형태의 주가가 미끄러질 때 반대급부에서 올라올 수 있는 것들은 들어가야 되거든요. 근데 저도 사실 손이 잘 안 나갑니다. 근데 이번에 우격 다짐으로 좀 집어 넣습니다. 그만큼 머릿속에 이제 조정에 대한 매크로 변수가 남아 있다는 거고, 가까이에 보면 총선 있고요. 밸류 프로그램에 대한 실망, 조금 더 멀리 보면 6월에 어떤 공매도 개선에 대한 부분, 더 멀리 보면 이제 트럼프 대선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고민을 꼭 해보셔야 되고, 어찌됐건 초고수로 가시기 위해서는 운영 리스크가 조금 없는 상태로 포트폴리오를 밀어 넣어야 됩니다. 그래서 고수분들은 좀 고민을 해보시고, 오늘 그런 측면에서 보게 되면 사실 박캡 이야기를 안 할 수는 없죠. 갑자기 오늘 8%대가 뛰었는데 특별한 이슈는 없습니다. 우리가 가치주의 형태고, 뭐 우크라이나 재건 기대감을 좀 탈 수도 있고, 또 소형 굴삭기 쪽에서는 도드라지게 실적이 잘 나오고 실적 기반 종목이라는 건 알고 있는데, 주도주 형성군은 아니다, 그죠? 우리 시청자분들 모두 다 알고 있습니다. 이런 종목들 이제 밀어 올려가면서 오늘 현대건설기계도 조금 반응했고요. 사실 6만 원 정도의 변곡이 있어서 변곡 안착하는 게 더 좋은데, 이런 부분 또 그리고 최근에 흐름이 비올 이런 종목들이 좀 좋습니다. 많이 밀어 올렸죠. 피부 미용 국제 박람회가 아랍에미리트 두바이에서 3월 5일부터 있었기 때문에 결국 이제 주도주 틈바구니를 파고든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최근에 하이닉스나 삼성전자가 좀 갈 때 뭐 일진파워, 두산에너빌리티 이런 종목 말씀드렸는데, 사실은 지난번 18,900원까지 고점 찍고 뭐 아주 올드합니다. 패턴 눌림목 한번 줬는데 21선에서 반등이거든요. 이제 선택은 시청자분들 몫입니다. 제가 뭐 코칭은 못 해드릴 것 같은데, 왜냐하면 이제 소외주의이기 때문에 저는 분명한 거는 그 소외주 편제할 때 핵심은 실적 기반 베이스. 그러니까 올해 그래도 좀 실적으로 버틸 수 있다. 그리고 주도주가 좀 피로도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드신다면 어떤 파트가 됐던 가치주의 형태 내지는 좀 주도주가 미끄러졌을 때 올라올 수 있는 종목들을 편제해야 된다. 이것이 맞는 것 같고, 핵심은 이제 주도주가 계속 반등으로 나갈 때 소외주들은 좀 떨어지겠죠. 그때 주가의 등락 과정이 적어야 됩니다. 주도주가 막 15%씩 밀고 올라오는데 소외주 막 30%, 40% 이렇게 빠져버리면 그거는 해지 전략 구사가 안 된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핵심은 등락 과정이 적은 것까지 좀 봐야 될 것 같고, 이 조정 구간에서 해지 전략을 넣을 때 실적 영업이익률이 그래도 20%, 30% 되는 종목들은 도드라지게 조금 반등이 나올 수 있다까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네, 시장을 흔들 요소가 올해는 좀 곳곳에 많기 때문에 소외주를 통해서 해지 전략을 구사하는 방식도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소외주를 고르실 때는 실적 베이스 보시면서 밀려도 좀 덜 밀리는 종목 위주로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네, 이렇게 오늘도 세 가지 섹터에 대한 전략들 들어봤고요. 관심 종목 넘어가기 전에 어제 이제 저희 스페셜 원 시간 끝나고 나서 목표가 도달한 종목이 있습니다. 바로 1월 30일에 추천을 주셨던 삼양사인데요. 사실은 저 PBR 쪽 뭐 좀 단기 접근 포인트로 주셨던 삼양사인데 어제 전고체 배터리 쪽으로 묶이면서 도달이 됐습니다. 일단은 수익률 자체가 한 28%, 30% 가까이 돌파를 했는데요. 전문가님, 오늘 그러면 좀 미끄러지고 있는데 삼양사는 뭐 수익 실현을 전량할까요? 어떻게 보세요?
네, 어제 일정 부분 하셨어야 되고요. 이게 이제 뭐 제 스타일입니다. 2달 정도 됐는데, 뭐 시청자분들한테 애둘러서 말씀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운이 좀 작용했고요. 늘 말씀드리지만 주식의 수익을 내려면 공부를 끊임없이 하고, 조력자가 필요하고, 운이 이렇게 터졌을 때 이제 큰 시세가 조금씩 나는데요. 뭐 해지 전략 차원일 수도 있고, 사실은 2달 보유해서 20%대 후반 수익률 나쁘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증시를 이제 고스트레이더들은 뭐 하루도 보고 일주일도 봅니다만은 이렇게 접근 포인트를 가져가는 게 맞고, 해지 전략을 구사하고 밸류 프로그램을 좀 봤는데 뉴스플로우가 때려주면서 이제 좀 얻어 걸린 거죠. 운칠 기삼으로. 이럴 때는 사실은 이제 어제 5일선의 간극을 좀 보면서 일정 부분 차익 실현을 하셨어야 되는데, 이거는 제가 봤을 때 지금 지수단을 좀 보게 되면 사실은 더 가져가고 싶죠. 그리고 어제 거래량이 좀 동반되었는데, 근데 소외주이기 때문에 부침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차익 실현 관점으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행운이 오더라도 준비되신 분들만이 잡을 수가 있습니다. 일단은 차익 실현하시고요. 수익 내신 분들 모두 축하드립니다. 네, 그러면 오늘장 관심 종목은 어디에 있을까요, 전문가님? 네, 오늘 오랜만에 텐션 좀 올려보시죠. 파라다이스 준비했습니다. 네, 파라다이스 쪽으로 주시네요. 어떤 포인트 보고 살펴보면 될까요? 그 전에 우리 시청자분들이 아셔야 될 게, 제가 지금 요 며칠째 대형주 위주로 준비하고 목표가나 뭐 손절가 이런 거 제시 안 합니다. 그냥 관심주로만 드리는데, 그 핵심 이면이 있겠죠. 꼭 유념하셔야 되고요. 그럼 관심 있게 바보라는 것은 시장이 그만큼 지금 리스크온 상태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제가 물론 틀릴 수 있겠습니다만은 그 부분은 꼭 간과하시면 안 됩니다. 일단 파라다이스는 사실은 여름을 좀 내다보고 오늘 그래도 들고 온 거고, 바닥권에서 좀 반등이 나오면서요, 변곡점 앞에 섰는데 실적 기반 베이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안에 또 소해주고, 사실은 지금 카지노 매출이 역대급이거든요. 그래서 실적으로만 봤을 때는 사실은 주가는 조금 더 가야 됩니다. 그게 정상화 쪽인데, 어찌됐건 지금 여름이 좀 다가온다면 뭐 관광객이라든지 카지노 매출들은 더 올라간다고 좀 보여지고, 그 다음에 요즘의 트렌드 코스피 이전 상장, 파라다이스 코스피 이전 상장 이슈가 좀 있는데, 변곡 돌파를 좀 한다면요, 주가는 뭐 조금 더 단기 상승, 16,000원대 이제 갭 상승이 있어서 매물대가 좀 있어요. 그래도 관심 있게 좀 봐야 되지 않겠나. 상단은 크게 돌파하지 못할 겁니다. 뭐 17,000원을 넘어서 18,000원 고공행진 가는 것은 경기가 좀 화랑이 되고 유동성 공급이 있어야 될 것 같고요. 지금은 좀 바닥권에 있는 종목 중에서 그래도 좀 썸머를 본다면, 여름을 좀 본다면 그래도 파라다이스 좀 봐봐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파라다이스 준비했습니다. 네, 바닥에서 조금씩 올라오는 종목인데요. 실적 기반이기도 하고 또 성수기도 오고 있기 때문에 이를 생각해 보시면서 전략 짜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전문가님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오늘도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스페셜 원 시간이었고요. 토마토 투자클럽의 김민준 전문가님과 함께했습니다.